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한 차원 더 나가서 솔직히 저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지난번에 은퇴 후 생활비 영상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솔직히 저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평소에 전혀 생각 바깥쪽에 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나중에 연금 나오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이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요, 부동산 30만 불짜리 캡 레이시 5%로 잡으면 1년에 약 15,000달러, 한 달에 한 1,300 정도 나옵니다. 이것저것 빼고. 지금 이런 거 네 채가 페이오프 되어 있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페이오프 되어 있으면 연금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의 큰 장점은 지금 네 채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나오고, 과거 20년 전에도 네 채를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나왔었고, 그리고 20년 뒤에 또 그때 돼도 네 채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나온다는 것이 누구도 부연할 수 없는 큰 장점입니다. 렌트비가 인플레이션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연금을 한번 보면요, 지금 5,000불 정도를 받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뒤에도 5,000을 받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어쩌면 30년 후에는 10,000불로도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원하는 금액보다 좀 더 나오게 만들어 놔야지 여러 가지로 안정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 올 때 짜장면 한 그릇이 1,5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요즘 6,000원 한다더라고요. 언뜻 임대 수입하고 연금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임대 수익이 더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은퇴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다들 부동산의 중요성도 말씀을 하시고 연금의 중요성도 말씀을 하시고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 입장에서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여러 어르신들을 말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이상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65세 이후 은퇴했을 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한 차원 더 나가서 그 이후를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한 일이라서 좀 놀랐습니다. 저만 생각을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근데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까지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연금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임대 수익이 많으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지시기 전에 부동산을 정리해서 나눠줄 건 나눠주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십니다. 그에 반해 잘 만들어 놓은 연금은 죽을 때까지 정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나오는 것이고요. 자식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고 50만 불 정도를 가지고 요양원 비용을 내는 경우 자식들이 잘 오지도 않고 김병에 장사 없다는 말을 실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연금을 받는 경우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모실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정리를 하고 50만 불 정도의 돈에서 매달 요양원 비용 2,000불 정도를 자동 납부해 놓은 경우는 자식들이 크게 신경 쓸 일도 없고 생업에 바쁘다 보니 잘 지내시겠지 하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몇 달 훌쩍 가는데요. 연금 5,000불씩 받고 있는 경우는 연금에서 2,000달러가 요양원 비용으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자식한테 소정의 금액이 가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때 되면 돈이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생각이 나게 된다고 하네요. 좀 냉정한 말이지만 팩트로만 봤을 때 요양원 비용을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돈이 자식의 돈이 됩니다. 연금을 받는 경우는 부모님이 오래 사실수록 자식들에게 용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든 건강하시고 오래 사셨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충분히 받아서 요양원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숨을 다하는 날까지 대접받고 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효자 따로 있고 불효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효자나 불효자는 따로 있고 돈을 억만금을 줘도 얼굴 한 번 안 비치는 사람도 있고 손주들 보고 싶다고 카톡으로 영상통화해도 바쁘다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돈 없이 자식이 얹혀서 살아도 잘하는 자식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구조를 자식이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갈 때 대접받으면서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전화 잘 안 하는 제가 반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은퇴하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자식과 손주들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들 자식들보다 손자, 손녀가 많이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떨어져 계시든지 자주 못 뵈시는 분들은 영상통화로 손주들 자주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돈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의리의 기본은 가족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떨어져 산다는 이유 등으로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잘 챙기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반성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닥 효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효자는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 은퇴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느낀 것이 제가 이미 불효자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 내서 전화라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다가오는 노후 준비를 잘 보내시는 준비를 어떤 방법이라도 조금씩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